유시민, 이재명 필패론 2탄이 나온다. 지금 좌파 안에서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1년 된 정권에 대해서 좌파 내부에서 이재명은 필연적으로 필패한다. 그리고 왜 필패하느냐? 위험한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위험한 선택이 뭐냐? 좌파의 대주주, 원래 주인은 자기들인데, 유시민이 이야기했던 A그룹,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내려오는 A그룹 자기들인데, B그룹, 이익만 추구하는 이재명 쪽에서 이 A그룹을 무시하고, A그룹에서는 증축 정도만 하라고 했는데, 기존에 자기들이 쌓아놓은 거에서 한 1, 2층 더 올리라고 했는데, 이재명이 아예 재건축을 해버린다. 꽉 썰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좌파 대주주의 말을 듣지 않고 바지 사장 주제에. 그거 위험한 선택이다. 그러다가 너 망해. 우리가 망하게 할 거야. 이 말까지도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원래 유시민이 그 말을 김어준 방송에서 했는데 김어준 방송에서 편집을 해버렸다는 거죠. 너무 심하다. 이재명 필패로는. 그러니까 다른 좌파 유튜브 매불수에 가서 이제 했고 그것은 편집을 안 하고 내보낸 거죠.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김어준 씨는 갑자기 김민석을 자기 폴에 출연을 시켜서 원래 이제 정청래하고 문조털래 요 안에 다 들어갔는데 그 상대에 있던 김민석을 출연을 시켜서 막 정청래를 비판을 하게 하고 또 김민석의 아킬레스건이던 12월 3일 그날 밤의 행적 그걸 또 해명을 해준다고 CCTV를 틀고 그 어디서 구했는지 지금도 논란이죠. 막 그 회의에 참석하려고 막 뛰어다니는 거, 김민석이 뛰어다니는 거. 자, 그 상황에서 유시민이 아주 직격탄을 날리니까 완전히 발칵 뒤집혀진 상황인데 이게 끝이 아니다. 좀 2탄이 나온다. 2탄이 계속 나온다. 그 하는 상황에서 김어준 씨도 설설 또 정청래 쪽으로 다시 기우는 듯한 지금 양쪽에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양다리 걸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조금 이쪽에 기우는 듯한 그런 또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문조털레요가 다시 복원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정청래와 김민석의 싸움이 상당히 접전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정청래가 당권을 잡으면 이재명은 끝이다. 바로 랜드 들어간다. 공소 취소고 뭐고 재판 재개까지 가고 나중에 탄핵까지 갈지도 모른다. 는 이야기까지 넣으니까 지금 좌파에서는 완전히 이 사생 결단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에서 이런 결과를 하나 내놨습니다. 제가 도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어준, 자, 여론조사 꽃에서 한 건데, 이재명 이제 지지율이 저쪽에 파란색, 위에 61.4조,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가 37.6이고, 아래 51.9조, 잘못하고 있다 46.5. 근데 이제 그 김어준 여기서는 지지율 조사를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전화 면접원 조사, 하나는 ARS 조사를 하는데, 저 위에 건데 전화 면접원 조사를 하면은 이재명 지지율이 61%다. 61.4%다. ARS 조사를 하면은 이재명 지지율은 51.9%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근데 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51.9%짜리 ARS 조사를 내놓으면서, 지금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에서, 이게 이재명의 국정 지지도 지금까지 조사한 것의 최저치다. 가장 낮게 나왔다. 다른 여론조사도 이재명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일부 이렇게 좀 편향적인 그런 데서는 이재명 지지율이 또 오히려 반등하고 있다는 것도 내놓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꽃에서 김어준 하는 데서 최저치가 나왔다. 이재명 지지율 ARS 조사에서. 그리고 이 부정평가하고 긍정평가가 첫 오차 범위내 접전에 들어갔다. 다른 조사는
ARS 조사에서는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던 조사가 계속 나왔죠.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근데 이제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51.9 대 46.5니까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오차범위 안에 들어왔다. 곧 데드크로스가 될 수도 있다. 저 46.5 부정평가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는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김어준 조사에서. 이재명 보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꽃이 최근 이재명 국정 지지도를 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설문한 결과 50% 초반대가 나왔다. 그래서 이 50% 초반대가 나왔는데 이거는 조사 일의 최저치다. 고 이렇게 여론조사 꽃에서 밝혔습니다. 이재명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1.4%포인트 하락을 해서 51.9, 부정평가는 0.9% 상승을 해서 46.5, 긍정 부정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줄었다. 처음이다. 데드크로스 일보 직전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료를 냈는데 여론조사 꽃에서 ARS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여론조사 꽃 조사 이래 이재명의 긍정평가가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료까지 냈습니다. 그런 설명 자료. 최저치다. 최저치를 기록했다. 긍정 부정 격차는 5.4%포인트다. 저 51.9하고 46.9하고 5.4%포인트인데 이거는 오차범위 안에 있어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대전, 세종, 충청에서 ARS 조사에서 이재명 국정 지지율이 16.7%포인트 급락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하락했다. 20대 이하에서 긍정평가가 5.5%포인트 하락해서 지지율이 35.1% 나왔다. 20대 여기서도 20대 지지율이 35.1% 나왔다. 자,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끝에서 저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다른 조사보다는 이재명 지지율이 높게 나왔고 다른 데 ARS 조사는 다 40% 중반이나 초반으로 나오죠. 그런데 여론조사 끝에서는 51.9%로 이렇게 50%의 턱걸이를 했지만 최저치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낮다. 그렇게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 최근의 이 좌파 내의 기류를 보면은 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론조사 꽃 소개 드린 적이 없는데 이 소개를 한번 드렸습니다. 최저치의 이재명 지지율을 내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김어준이 또 자기 유튜브에 쭉 불러앉혔습니다. 자, 서영교 법사위원장, 그리고 김성원 법사위 간사, 민주당 간사, 그리고 조국당 이 박은정 법사위 소속 이 좌파 의원들 3명을 딱 출연을 시켜가지고 지금 보안수사권 문제가 최대 쟁점이죠. 최대 쟁점이고 이재명 쪽의 사람들, 민주당 모경정 같은, 박근택 같은 이재명의 수행비서나 변호사였던 사람들이 11명이 모여서 보안수사권을 어느 정도 남겨놔야 된다는 그런 법안을 새로 발의를 했죠. 그런데 이 강경파들, 법사위, 그전에는 추미애가 주도를 했고 지금은 서영교가 주도를 하는데 안 돼. 검찰 보안수사권이고 뭐 완전 폐지.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오늘 이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다시 각오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김어준 씨가 유도를 하죠. 김어준 씨가 보안수사권이 없는 법안이 전당대전에 통과될 확률이 여전히 높느냐 그렇게 하니까는 민주당 간사 김성원이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전당대회 전에 8.17 전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집중해서 신속하게 하려고 한다. 이번 주 안에는 조문 등 의결을 다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제 마치 보고를 김어준한테 보고를 하듯이 하죠. 박은정도 임시국회가 8월 5일까지인데 그 전에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된다. 그리고 스케줄을 쫙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 소위를 끝내고 다음 주 전체회를 통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김어준이 지침을 내리죠. 시간이 중요하다. 7월 말까지 마무리 지어달라. 김어준 씨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본인이 무슨 그 정부 사람 다니면서 7월 말까지 마무리 지어달라. 그리고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와드릴 일이 뭔지 나한테 알려달라. 매일 법사위 연결을 해서 좀 들어보자. 이 논의를 촉진시키겠다. 김어준 씨는 갑자기 생각나는데 검찰의 보안수사권 때문에 최근에 한번 망한 적이 있죠. 바로 그 채널A 사건 이동재 기자, 지금 매일신문 유튜버 진행하는 이동재 기자 명예훼손을 했다가, 그래서 이동재 기자가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이거 증거가 불충분해 묵살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검찰이 보안수사를 지시를 했죠. 그래서 검찰 보안수사 결과 기소가 돼가지고 1심에서 징역 1년 구형을 받았고, 그러니까 구형이, 검찰 구형이 징역 1년이었고, 최근에 1심 선고가 나왔죠. 유죄 2천만 원 벌금. 어마어마한 겁니다. 명예훼손 2천만 원 벌금. 그래서 검찰 보안수사가 없었으면은 김어준이 그런 처벌을 받지도 않았겠죠. 근데 지금 보안수사권을 남겨두느냐 마느냐 해가지고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는 쪽으로 김어준이 섰는데, 이건 이제 자기 개인과 관련된 문제고, 이 정청래하고 김민석, 그 차이 중에 하나가, 김민석도 지금 어쩔 수 없어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이제 강성 개딸들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어느 정도 남겨둬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재명하고 같은 생각이죠. 이재명도 보안수사권을 남겨둬야 된다. 이유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그 보안수사권을 남겨둬야 되지만 노골적으로 하지 못하죠. 그거는 강성 개딸들 때문에 의식을 해서. 자, 그 상황에서 정청래가 오히려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선명성이 있는 거죠. 정청래가. 근데 김어준이 다시 그쪽 입장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쪽 입장을 자기가 주도를 해서 지침을 내리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어준이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일종의 양다리 걸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최근에 정청래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하니까 김어준이 또 유시민의 발언이 있고, 유시민의 발언이 공개가 되고, 자기 방송에 했을 때는 그 이재명 필패론에 대해서 자기 방송에서는 차마 내보내지 못했지만, 이 매불쇼 가서 그 방송을 내보내고, 이게 핵심 이슈가 되니까 좌파 진영 안에서 다시 이 정청래 쪽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문조 털레가 다시 결성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고립됐던 정청래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정청래가 당권을 장악을 하면은 이재명 정권의 지금 앞으로 전개되는 것이 정말 흥미진진해질 겁니다. 정청래가 당권을 가져가면은. 정청래가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시민 씨의 정충론, 재건축론, 이재명 필패론,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가 짐짓,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 하겠다. 각자 알아서 판단할 몫이지 내가 거기에 말을 덧붙여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더 야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산토끼를 잡으려다가 집토끼를 놓칠 수도 있다. 이게 뼈있는 말이죠. 이 산토끼는 지금 이재명 쪽에서 이야기하는 그 외연 확장, 소위 말해서 외연 확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집토끼는 김어준이 이야기했던 핵심, 그러니까 코어 지지층이 달아난다. 그러니까는 이 집토끼 놓친다 이야기죠. 김어준하고 정청래하고 지금 다 말을 같이, 유시민하고 같이 말을 맞춰서 하는, 한마디로 하면은 까부지 마라 이재명, 좌파의 주인은 우리야, 여차하면은 끌어내려 버릴 거야, 이런 말로도 들립니다. 저에게는 이 필패론, 이런 것을 필연코 실패할 것이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불이 붙는, 좌파 내전이 지금 한때 좀 주춤하다가 다시 불이 붙는 이런 상황으로 다시 전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부터 이제 후보 등록을 하고 마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되죠. 여기서 유시민의 2탄이 나온다. 박지원 의원이 예고를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유시민과 완전히
유시민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퍼부었죠.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이고 DJ맨인데 DJ 때도 유시민이 DJ 97년 대선 때 필패할 것이다. 나중에는 그 아들 삼형제가 줄줄이 사법 처리 DJ 때 받으니까는 하야를 해야 된다. 내려와라. 이렇게까지 막 이야기하고 5년 내내 괴롭혔다. 그래서 굉장히 박지원이 이 유시민을 공격을 했는데 오늘 페이스북에 박지원이 글을 씁니다. 글을 써서 굉장히 불안한 거죠. 이제 박지원은 지금 이재명 쪽에 가 있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께서 또 방송에 출연한다고 한다. 이제 그 어떤 유튜브나 이런 데 또 출연 계획을 아마 입수를 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렇게 좌파의 박지원 의원이 발이 넓으니까 또 방송에 출연한다고 하는데 그럼 뭔가 또 큰 거를 터뜨리겠죠. 저주의 언어가 아닌 동지의 언어를 듣고 싶다. 그래서 이거 초긴장을 하고 있다는. 이제 좀 저주하지 마. 또 저주할 것 같은 거는 이재명은 망할 거야. 다 같이 망할 거야. 우리 말 안 들었어. 그래서 좀 긴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유시민의 이탄도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